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오늘 CPI 발표가 예쁘게 잘 나오면서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안도감에 글로벌 증시가 안도랠리 나왔고, 테슬라에서는 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채널 홈에 오셔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모든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11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CPI가 안정되고 미국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공매도 금지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상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사실은 이 대주주 양도세가 더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도 섹터인 반도체 업종의 SK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추세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주 비롯해서 화장품주, 중국 소비 관련주, 메타버스주, 각종 친환경, 5G, 우주항공, OLED 등 이 바닥권 섹터들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기존 종목에 묶여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피드백 한번 받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다수의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급락 나오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선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는 차분하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저희 21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진행한 후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클래스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요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영상 보시면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간만 보셔도 서비스 가입 상담 문의 있죠. 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1.43% 상승하면서 얘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는데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그냥 회복 잘 되고 올라오고 있어요. 34,000원 회복된 이후에 그냥 제대로 된 조정도 없고 지지력 테스트 한 번 받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원래부터 걱정 안 했다. 잠깐 숨고르기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쉬는 구간을 만들면서 이제 하락 밴드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 이 13,600만 넘어가면 되고 14,000까지 넘어가면 이거 더 가겠다라는 뜻입니다라고 했는데 14,000 딱 걸쳐놓긴 했습니다. 이 구간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더 움직이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CPI가 이제 전월 대비만 둔화돼도 나쁘지 않고 예상치 충족시켜주면 아주 좋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지난달까지 딱 한 달 전이죠. 5% 넘나들면서 이제 불안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5% 이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고점을 인식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 5% 넘었을 때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빌그로스니 이런 양대 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매도 포지션 청산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CPI까지 받쳐주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5%였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44%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이스라엘 이제 가자지구 상황도 이제 거의 종료돼 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로 교환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휴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냥 정상화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에서 2,500 구간이다. 그러니까 2,400 쪽으로 붙어도 흥, 올라가도 흥. 이게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의미를 갖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21선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21선이 이중 바닥 찍고 이제 슬슬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턴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간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 안에서는 조금 올라가도 의미 없고 조금 내려가도 의미 없다. 이탈하거나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 근데 넘어가고 내려가고 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재가 나오면서 2500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위쪽에 붙어 있는 게 당연히 기분 좋겠죠. 돌파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2400 갔다가 제자리 찾아서 올라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들 5,50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5,495억 매수했고, 기관들은 이거는 뭐 선물 매도가 있고 프로그램까지 뭐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성 물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는 사실 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투신하고 사모펀드 보험 뭐 연기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딱히 매수한 게 없죠. 그래서 뭐 기관이 굉장히 큰 조단위 금액을 매수한 건 맞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매수한 거는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것도 많아서 괜히 이거 넘어갈 때 물량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는지 폭발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거래 대금이 양대 시장 합쳐서 뭐 10조 될까 말까 하던 10조도 안 되는 구간도 나왔었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래대금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거의 10조 가까이 지금 9조 3천억인데 10조 가까이 회복돼 있고 이제 코스닥이 7조 정도입니다. 코스닥이 정말로 좋아지려면은 코스닥이 뭐 10조 넘어서 뭐 지난달에 한 15조 원 수준 이렇게 막 가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뭐 아주 나이스한데 지금 이렇게 뭐 7, 8조 원 이상 되면서 이제 10조 원 수준으로 근접해만 가도 코스닥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0조 원은 넘어줘야 되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더 좋은 거는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선물 이 매도했던 걸 청산해야 우리가 12월까지 움직일 수 있고 산타랠리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바닥권에서 청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얘는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요건 좋은 거고 대신 2500 쪽으로 붙어가니까 콜옵션 쪽 어때요? 위를 막아놓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을 바로 넘어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좀 보면서 판단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보면서 판단하겠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어느 구간을 지금 이제 막아놓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뭐 잘 체크해 보면은 지금 그 코스피 200 기준으로 치면 337.5인데 337.5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이 2500 구간 위쪽 넘어가면은 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려면은 이제 외국인들 콜옵션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대신 이걸 악재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더 큰 금액인 선물을 청산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냥 수급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500만 가면은 좀 막는 이런 막아내는 수급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그냥 좋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이제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 타고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0 같은 경우에는 흔들기 한번 나온 다음에 바로 빠르게 저점 매수세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회복하면서 오늘 갭상승까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면 790에서 840 박스권인데 이 상황이면은 뭐 빠르면은 다음 주 후반이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다음 주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요 위에 돌파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11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11월 말부터 해가지고는 840 돌파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안에 돌파가 나오면 제일 좋죠. 여기 맞고 이렇게 밀려서 쉬는 게 아니라 840 위에서 쉬는 구간이 나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말에서 이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되면은 다음 달에 뭐 900에서 이제 10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강세 쪽에만 치우친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일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790에서 840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다음 달 정도에 한번 돌파 시도하는 정도 요 정도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에 아주 큰 대응 호재가 들어와서 치고 달리지 않는 이상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종목들은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H200 공개했죠. 여기에 5세대 HBM3E가 대거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또 공급하는 거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13만원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후에 그냥 추세 그냥 꾸준히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기대감이 좀 나온다. 그리고 얘네는 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좀 무겁게 좀 움직였고, 삼성전자는 이제 72,500원 붙어가는 쪽에 좀 의의를 갖고는 있는데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돌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실적 쇼크, 어닝 쇼크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6만원은 바로 회복해요. 그럼 한미반도체도 완만한 추세, 요 추세 그냥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솔브레인 홀딩스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21%. 자, 이수페타시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거 지금 봐야 됩니다. 25,000원 아래 구간은 공짜입니다. 25,000원 지지력 테스트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만원 넘어갑니다. 저는 3만원 아래에 이 구간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25,000원 아래는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KC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바닥권 찍고 솔브레인 홀딩스랑 마찬가지죠. 고점 찍으러 다시 가고 있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계속 강조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조금 먼저 밀리고 빨리 올라와가지고 3만원이 이미 회복돼 있다고 했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고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35,000원 돌파하면 또 움직이는 거고요. IS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만원 아래 계속 말씀드렸고, 7만원 아래는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선 넘은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뭐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있다 바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만원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이 종목 9만원 돌파하면 또 강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저항받는지 아니면 넘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칩스앤미디어라던가 이런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그리고 파도 걱정하신 분들, 저는 이거 17,000원 이하면은 그래도 기회라고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뭐 2만원 회복 시도까지 하고 있네요. 이 종목이 2만원을 회복된다라고 하면 요 일단 갭은 메우러 갈 겁니다. 그러면 23,000원 후반에서 24,000원 정도 간다는 건데, 여기 갔다가 얼만큼 쉬었다가 다시 여기를 넘어가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2만원 구간 하나, 24,000원 구간 하나 선을 그어 놓으세요. 저도 그냥 선을 아예 그어 드릴게요. 붙여 드릴게요. 2만원에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24,000원 구간에 하나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2만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 다 안 되면 요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 맞으면 이중바닥 정도 만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2만원을 이제 빠르게 회복한다라면 24,000원 사이 여기 터치한 다음에 갭 메운 다음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4,000원 회복한다, 이거 다시 한번 추세대로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강해지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파두가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고 한미반도체는 걱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3주간 2번 인상하고 이번이 3번째 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LG에너지솔루션 이거 50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좀 과하게 많이 밀린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과하게 많이 밀렸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올라왔죠.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자마자 50만원 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바닥 만드는 과정이죠. 50만원 위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조금 못난이 종목인데 오늘 오랜만에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 보였으니까 그냥 그 정도의 의의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NF가 억울한 종목입니다라고 많이 설명드렸죠. LNF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참고하시고, 상신 EDP나 신흥 SEC 같은 이런 캔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잘 보세요. 얘네는 좀 움직이면은 연속적으로 좀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나 뭐 신흥 SEC,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쪽에 뭐 노스볼트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유럽에서 실제로 실사 나오면은 이 기업들 탐방을 하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신흥 SEC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21선 이렇게 강하게 내려올 때는 가고 싶어도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요거 꼬리 말아 올릴 때, 이게 완만해지고 꼬리 말아 올릴 때 보면은 한 다음 주 후반에서 다다음 주 정도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제한적인 상승 정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1선이 올라오기 시작해야지 좀 강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 우수 AMS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이런 움직임 만들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뭐 우리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용하긴 하네요. 요즘 이런 종목이 이제 20에서 살짝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수MS랑 우리산업 같은 경우 뭐 전통적인 종목이죠.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뭐 한원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산업이 한원 시스템에 이제 PC 히터를 공급하고 여기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차 봐야겠죠. 현대차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58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을 이미 10월까지 해서 돌파한 거예요. 자동차주는 실적 걱정 없다, 지금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안정적인데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얘도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21선 기록이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이게 억울한 거예요. 출발을 해도 빠르게 못 올라가는 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19만 원 정도까지 뭐 어렵지 않고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한 21만 원까지 가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5만 원 넘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같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위아나 뭐 이런 종목들 모비스도 조금 올랐는데 위아가 워낙 바닥권에 있으니까 얘가 좀 올라줄 필요가 있어요. 얘도 좀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 이제 올라올 필요성이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성우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네 종목 말씀드리죠. 성우하이텍 바닥권에서 턴되기 시작한다. 오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아진산업 조지아공장이 가장 먼저 공장 따라 짓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가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아진산업이 조금 먼저 움직이고 화신 SL이 좀 뒤에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 SL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는 조금 못난이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선도 말아올리기 시작하니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서진 오토모티브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뒤에 같이 보는 겁니다. 움직임 괜찮아요. 서진 오토모티브 보고,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급등 흐름 딱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런 움직임 많이 보이죠. 급등 나오면은 얘는 좀 못 올라간다 싶으면은 분할로 계속 매도하면서 보셔야 돼요. 세종공업도 21선 올라타면서 모양은 만들었어요. 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모양은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공업은 이제 수소차 쪽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죠. 세종공업하고 현대공업은. 자, 그래서 요 수소 쪽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또 사우디에 수소 전기 트럭 모델 엑시언스 500대 공급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최근에 21선 올라타고 꼬리 말아 올리면서 언제 올라가냐 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래대금 조금 붙었는데 더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유니크라든지 뭐 가장 전통적인 종목들 보시면 돼요. 유니크 같은 경우 올라오기 시작하고, 일진아이솔루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바닥권에서 다 턴되기 시작하죠.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동아화성이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뭐 이런 뭐 태양광, 원전, 풍력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좋은 이런 상황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 후에 또 이제 원전주도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얘네가 이제 그 CPI가 안 좋고 금리 인상 계속하면은 뭐 재정 압박부터 시작해서 투자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수요 둔화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려워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CPI가 안정되고 금리 인상 종료되고 추후에 금리 인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단경 쪽에 투자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보면서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뭐 폴라노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전 프로젝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라는 거는 뉴스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올라온 다음에 바닥 하나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15,000원 회복되면 쌍바닥 완성되는 거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 완벽한 건 아니고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랑 같이 대입해서 함께 보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타이밍 보고 하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뭐 올라갈 타이밍에 그냥 뉴스 하나 떼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21선 넘어서 이렇게 올라타고는 있는데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별로죠. 올라가도 제한적인 상승만 오고 다시 밀리겠죠. 그래서 요 갭이라도 갭이래. 요 61선 구간이라도 한번 터치하고 66만 뭐 1,000원, 2,000원 이 구간이라도 터치하고 밀리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도 힘이 좀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G2 파워, 일진 파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예쁘게 다중바닥 만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2 파워도 그렇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이런 쪽으로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에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BHI,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뭐 너무나도 많죠. 그런 종목들 보시고 하나솔루션도 움직였습니다. 수소 관련된 뭐 이슈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뭐 CPI 안정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 수요가 둔화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우려감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바닥권 탈출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이 종목도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볼만하고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반도체와 이제 뭐 이쪽 그 태양광이랑 뭐 전체적인 후회를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종목도 이제 태양광도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고, 뭐 S에너지라든지 SDN 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얘네가 조금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S에너지나 SDN 같은 경우 뭐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SDN이 모양 자체는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유니테스트, 얘도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태양광막 기술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뜬금포로 태양광하고 한 번씩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주들 하이브 그동안 좀 못 올랐습니다. 얘가 좀 억울합니다. 마약하고는 사실 뭐 크게 연관이 있는 기업이 아닌데 뭐 마약 스캔들에 의해서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내려오니까 대장인 하이브도 겸사겸사 같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시선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요거 그냥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고 명예회복이야 뭐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보여줄 거고 앞으로 이제 뭐 솔로도 방탄소년단의 솔로도 잘하고 있고 뉴진스, 르세라핌 뭐 등등등등 동생 기업들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냥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이제 조금 다시 움직여 볼까 하는 움직임. 23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재개도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중소형사들이 좀 좋았습니다. 뭐 큐브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탄력은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디어유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팬덤 플랫폼 쪽으로 항상 뭐 제가 강조해 드리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새로운 신규 걸그룹 출시하죠. 베이비몬스터.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제 휴식 취하고 요 구간에서 4,400원 전후되는 구간 흔들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드리머스 컴퍼니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SM 같은 경우 디어유 말고도 뭐 SMCNC나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이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살아날만 하겠죠 이제 슬슬. 그리고 4분기가 엔터주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로봇 AI 쪽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편하게 보시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2만 5천에서 13만원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고 계속 뭐 교육해 드렸었는데 드디어 뭐 이렇게까지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15만원 돌파인데 17만 5천원, 그리고 15만원 다시 두들긴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무 좋은 구간이라고. 다시 또 뭐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장 이후에 못난이 짓을 한 다음에 이제 상장 가격을 거의 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 조금 넘게 남았는데 뭐 로봇 관련주들이야 10%는 뭐 순식간에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뭐 상장 가격이라도 조금 회복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라서 딱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뭐 더 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최근에도 언급을 잘 안 드렸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차라리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얘가 한번 올라오고 그리고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저점을 높이는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다. 24,500원 구간 넘어가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SPG라든지 제가 협동로봇이나 이 관절 쪽, 이 감속기 쪽으로 항상 강조해 드리는데 SPG가 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28,000원 구간에서 유지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SPG 생각보다 강하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SPG 따라서 같이 뭐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Tech도 마찬가지죠. 움직임 그 보면은 SPG가 제일 세고 그다음 뉴로메카 그다음 SBTech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보통은 SPG 같은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로보티즈도 최근에 계속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로보티즈 로보스타 LG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들어간 기업이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로봇 관련주 어디 방문하냐 할 때 로보티즈를 방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정도로 뭐 국가에서도 이제 국책 사업 같은 거 하면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이런 기업이다라는 거, 역량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전통의 종목이니까 이제 싹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볼만하고 스맥은 이미 급등했으니까 한 차례 차익 실현 노리실 구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리면 다시 사시면 되고 맥셈이나 이런 종목도 뜬금포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예열하고 있으니까 2,000원 위쪽에 이렇게 유지되다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뜬금포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뜬금포가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뜬금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윗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올라왔을 때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상승이 정체될 때는 분할 매도를 줄이면서 보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잘 못 느끼겠다. 물론 최근에 좀 어려운 구간도 많긴 했는데 이 구간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시장 돌아선 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쪽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